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수십 통 받았습니다. 이거 어떠셨어요 어제? 그렇죠. 뭐 저는 뭐 항상 온갖 데이터에 이 머리가 바짝 서 있잖아요. 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데이터에 와이파이를 딱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흐름. 예.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을 선언한 그 직후에는 뭐 암울했죠. 예. 암울했죠. 그래서 이제 보수층은 이거 어떡하나 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이른바 그 8년 전에 트라우마를 떠올렸던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면서 한 달여 후 정도인 이제 1월 중순 되면서 결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서서히 달라졌었죠. 그 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습니다만 전환길 일타 강사도 나오고, 그렇죠. 우리 이동재 앵커도 또 스타로 또 부상을 했고, 또 이런 또 좋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네요.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쭉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제 동향으로 옮겨갔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8명의 재판관, 지금은 8명이에요. 정족수 9명이지만 그러면 다수결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용 정족수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6명이 돼야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명 중에. 예. 근데 8명 중에서 이미 민주당에서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네. 제가 선임방. 공개한 게 아니에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한창 막 외쳤어요. 예. 김복형. 네. 그다음에 또 정영식. 국민을 배신하지 말아라. 뭐 을사오적 이야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온갖 촉을 다 세워서 정보 수집을 하겠죠. 네. 그걸 또 이제 3명이 기각 의견이라는 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안다고 해서 그걸 또 밝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이 더 지금 다급한 상황일 테니까. 예. 그럼 민주당이 이미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예. 3명이 지금 기각 의견이다. 그런데 이제 문영배 대행도 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버틴다고 해서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죠. 이동재 바뀌어요? 저는 항상 그 도사님과 함께하는 배추 바뀌어?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배추는 좀 변하죠. 이렇게 좀 오래 숙성되면 조금 숙성되면 맛을 더 내죠. 저보고 또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숙성되면 또 맛을 낸다. 맛을 내죠. 김치는 익어야죠.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이 이미 답을 내놓고 있는 거다. 네. 이거 뭐 다른 데서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3명이다. 을사오적이다. 근데 지금 을사오적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러면은 3명이 의견을 다시 바꾸면은 보수 쪽에서는 을사오적이 안 되나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 택한 기회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한다. 근데 야당이 최근에 그랬잖아요. 줄탄핵, 재탄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인방 이름까지 부르고 그다음에 줄탄핵, 재탄핵 언급에 이어서 또 마은혁 임명 관련한 또 각종 그 헌재 법안 통과까지 하고 뭐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랬고 속도전에 막 펼쳤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건 아니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많이 있었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 조짐이 뭐냐면은 2021년 때 우리 이동재 앵커도 알 거예요. 보궐선거 어려워졌다.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알죠. 아니요. 김어준이죠. 김어준. 그러니까 지금 똥줄이 타는 거예요. 김어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털보인데. 털이 있으니까 방송에 나왔고 국회의원 6명을 불러가지고 줄탄핵에다가 헌법재판관 탄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도 좀 불러요. 지금 의자가 부족해. 한 8명을 부르든지.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도 지금 이뇨한 의원이 6인분으로 나오셨는데 오늘 소장님이 이제 한 3인분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공장인지 뭐 농장인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은 지금 이동재 앵커의 방송이에요. 그러면 소문 좀 내주세요. 한 10명 정도를 불러서 좀 대결도 해야지. 맞대결도.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기억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태탕, 페레가모. 그다음에 빼꾸두, 페라가모. 명품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이카가 제가 써본 제일 비싼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짐이에요. 아니 다급하지 않으면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판은 다 끝났다. 조기 대선 이야기하겠죠. 근데 조기 대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어떠죠? 그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어느 대사관에서 들은지는 몰랐는데 한동훈을 뭐 사살이었나요 그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 어느 같아요. 대사관 이야기는 안 해요. 우방국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우방국이 뭐 아니 지금 어느 대사관 예. 어느 대사관 제가 차마 입으로 제 입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예. 어느 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다급해진 것을 보수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민주당에서 뭐 다 싹 쓸어서 통탄핵을 시켜버려라.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다 탄핵시켜라. 대통령을 다시 탄핵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탄핵시킬 수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준까지 제시를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탄핵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쫙 이제 탄핵으로 가겠죠. 그랬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주류 언론이나 또 주류 언론 법조나 정치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감을 잡지 못했었어요.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벌써 이제 111일이나 됐잖아요. 111일이 그렇죠. 됐는데 오랫동안 감을 못 잡다가 최근에 돼서야 막 보도가 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대3 보수가 아닌 매체들도 5대3 언급을 하고 나섰고 뭐 최근엔 4대4 언급하는 그런 그렇죠. 보도도 많이 있었고 4월 4일이니까 예. 4대4냐 뭐 그런 얘기했었고 이게 그제밤에 돌았던 지라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소장님도 똑같이 받으셨겠지만 민주당이 4일에 선고 나올 것이라고 보고가 있었다. 당내에서 보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4대4 불가피해 이재명 경로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뭐 지라시라는 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지만 이거 보니까 공교롭게도 곧바로 그로부터 이제 반나절 지나갔고 다음날 아침에 날짜가 잡혔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 아니 근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네. 무죄 나올 줄 몰랐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봤어요. 예. 왜? 지금은 대혼돈이에요. 아마겟돈이에요. 네. 예. 그 이야기는 오히려 대통령의 기각을 이재명 대표는 끝났다고 생각할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러면은 국민 여론을 오히려 몰아갈 수 있으니까 대통령 직무복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나는 더 낫다. 음. 이제 국민 여론을 가지고서 뚫고 나가면 된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 여전히 국회의회 권력은 내가 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뉴스 캐비넷의 분석이 중요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각도 분석을 해야 돼요.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돼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무복귀하면 끝났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아니다. 오히려 똘똘 뭉쳐서 그럼 여론은 이제 내 편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기회다. 이거 뚫고 나간다. 그러면 내가 투쟁을 통해서 어차피 대통령은 임기를 다 못 채울 테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네. 그래서 또 대통령이 거기에다 무슨 조치를 하면 국민들은 더 반발할 것이다. 라고 본인이 생각할 것이다.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한해의 어떤 선고가 내려졌다. 이러면 끝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작이야. 소장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비슷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동부가 최고의 그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파이스트죠. 네. 예, 파이스트. 그 정치권의 여론전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약간 이제 벌써부터 밑밥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에 유혈 사태 이거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박홍근이 불복 이야기하잖아요. 파면하지 않으면은 불복 저항 선언을 하자 이게 선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죠. 예.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다선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야도 그렇고 주로 좀 날짜를 최근에 좀 잘 맞추고 뭔가 판결의 방향을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 보면 다 다선이야. 다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상현, 나경원. 그다음에 민주당 쪽을 보면 박홍근. 그다음 좀 이렇게 다선이잖아요. 다 원내대표 좀 바이브가 있겠죠. 그렇죠. 그 바이브를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뭘 감지하고 있냐? 미리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린 여론전을 하는 것이고 국민은 우리 편이고 의회는 우리가 지고 있고 대통령도 꼼짝 못한다. 대통령 직무복귀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거부권 행사하고 뭐 그 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 임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더 길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위에 있다. 네. 이런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인용 만장일치.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 때 선고를 받잖아요. 네. 이동재 앵커는 법조를 출입하는 전문 기자예요. 감사합니다. 베테랑이에요, 완전히. 근데 베스트인데 그러면 그 선고의 내용을 저도 읽어봤어요, 판결문. 예.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만장일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인용을 통해서 만장일치를 하면은 그거는 국가의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이고 재판관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식이 없는 재판관이고 무개념한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나요? 없죠. 예. 더군다나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재판관은 법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용을 내릴지 기각학화를 할지는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다 이야기합니까? 마흔여 헌법재판관이 들어가면 다 인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임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흔여 헌법재판관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인물을 넣는다는 것은 이건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점이 강한 거예요. 이 점이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각이 나온다고 해도 야당에서는 똑같이 지금하고 똑같이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뭐 그러고 그런 관측 나오잖아요. 이미 뭐 유효사태 언급도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그 국민들의 일부 국민들의 그러니까 만약 기각이 나올 경우에 뭐 인용 나올 경우도 있겠지만 기각이 나올 경우에 그렇죠. 그 좌파들의 혼란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뭐 유효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대통령의 세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직무에 만약에 복귀한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왜냐하면 이게 제가 4일 오후에 우리가 특별방송이 편성될지 뭐 편성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출연하겠죠. 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계획은 좀 세워놓고 지금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유튜버들이. 그날은 종일 방송입니다. 제가 어떤 언론 매체인 경우에는 그는 뭐 방송사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그런 언론 매체인데 밤 12시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른 어떤 데도 안 나가겠다. 일단 뉴스 캐비넷을 위해서 비워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KBS 나가지 마시고 여기 오세요. 아니 KBS는 제 이거 왜 그래요? 네, 밖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비상계엄 전과 후는 달라진 그런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 부분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그렇죠.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매일 가동하겠다. 나는 오로지 이 정쟁이 아닌 경제의 모든 걸 내가 올인하겠다. 이 라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너희는 정쟁해라. 나는 경제 챙기겠다. 경제를 챙기겠다. 그리고 의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하겠다. 오로지 국민이다. 오로지 국민들을 챙기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야당과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겠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잡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거 그리고 중요하죠.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4월 안으로 미국을 가야 돼요. 4월 안으로 미국 간다. 미국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YMCA예요. Young Man YMCA 로로로로로 그걸 제일 좋아해요. 진짜로. 청년단체 좋아해요, 진짜. 사람이 한장을 해요. 트럼프는 이 춤을 제일 좋아해요. 이 춤을. 제가 뭐 아침부터 이럴 건 아닙니다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 가서 윤 대통령이 상호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의 이 관계를 조선업이 됐던 첫 통화에 조선업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였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그걸 해결해야 어느 정도 좀 요동치는 민심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한미 정상회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한 4월 26일로 잡아라. 4월 26일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그게 뭐 날짜가 좋아. 길일이에요? 아니 뭐 제가 손 없는 날 뭐. 그게 아니고 하여튼간 좋아요. 그래서 그날 정도에 만나서 상호 관세를 전면 타결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코리아 no 관세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좀 지나쳤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뭐 온통 그냥 주말이고 주중이고 집회가
뭐 유발되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나라를 안정되게. 그러니까 대통령도 180도 달라진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 캐비넷의 이 데이터, 뉴스 캐비넷에 나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이동재의 또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걷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가 섀도우 캐비넷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섀도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개해버리지 뭐. 알겠습니다. 아우 당황하게 만드시는데 그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국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 예측이죠. 예측. 그 이제 그래도 데이터 분석으로 보셨을 때 제가 챗GPT에 물어봤거든요. 기각되니 인용되니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약간 기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얘가 좀 제대로 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소장님 보시는 저는 예측. 조금 컨셉을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2달 전에 챗GPT나 또는 제미나이나 이렇게 구글의 인공지능에 물어봤더라면 아니면은 머스크의 인공지능 크록에 물어봤다면 인용적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까 변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다수결이 아니라 인용 정족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5대 4라는 것이 나온 게 그 인공지능이 어떤 정보를 입수했겠어요? 저는 민주당 쪽이다. 왜냐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콕 집었잖아요. 아니 누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을사오적 그냥 딱지를 붙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기각이 아니냐. 민주당이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건 민주당이 아예 정보를 갖다가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사실 진짜 정보는 아니고 이 가짜 정보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 이동재 앵커는 누가 대놓고 결론도 안 나오는데 이동재 앵커한테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참겠어요? 저는 그냥 안 참죠. 안 참죠. 그 이야기는 뭐냐? 아니 버젓이 임기가 퇴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문영배, 이미선 곧 퇴임해요. 더군다나. 근데 김복형, 조한창, 그 다음에 정영식을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헌법 소원에 대해서 등을 마주하겠어요? 등을 돌려버리겠어요? 등을 돌려버리겠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사님 말씀에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충분히 해석을 했는데 공중파 MC시기 때문에 또 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좀 지나치면 제가 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충분히 이해했어요.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밥 적다고 난리야. 김치 먹으면 되죠. 근데 그러면은 오늘 저 마지막으로 재보선 얘기 짧게 좀 해볼게요. 오늘 오후 8시까지 재보선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 있고 또 부산교육감 등 부산교육감이 한 곳 뽑습니다. 그밖에 뭐 이제 자치단체 의원도 있긴 한데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에서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예측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여야의 승패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지금은 탄핵 선거이기 때문에 오늘이죠, 그죠? 투표하러 몇 명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유권자의 4분의 1 또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건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인데 짧게만 저는 구로가 중요할 것이고 오히려 저는 김천이 중요하다고 봐요. 김천이 왜냐하면 TK야. TK죠. 우리 매일신문이 커버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좀 사통발달 교통이 좋은 데인데 김천인데 여기서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천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누가 되는 거는 뭔가 유력하다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 열기. 그다음에 구로는 왜 그렇게 보냐면 구로는 사실은 야야 대결이잖아요. 야야 대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모를 일이 야당이라는 게 여기 야당에는 보수의 성향의 야당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과연 그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당락을 떠나서. 당락보다 수치를 분석해야 된다. 그렇죠. 수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마치 탄핵 정국에서 압승을 거둘 듯이라고 전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아산도 그렇고 저는 그 부분에 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교육감 선거는 이 교육감 선거 이야기는 하면은 또 시청자분들 짜증내잖아요. 예, 예. 교육감을 왜 이렇게 선거로 하느냐. 선거로 했더니 다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침부터 제가 예. 짜증을 돋굴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감 선거 좀 짜증납니다. 예. 이거 왜 선거판으로 들고 왔고 그 서울시 교육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그 특정 성향의 교육을 받게 하고 이동재가 출마를 해요. 오늘 저를 여러 번 당황시키시네. 아니, 출마 안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네. 최선을 다해서 시사 관련된 내용 다뤄보고 또 배추도사님과 함께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응원의 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 우리가 목요일 또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사하는 바가 큰 분석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